저 아기, 나랑 똑같은 반점이 있어. 30살의 김태호는 TV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재벌가 미스터리를 다룬 다큐멘터리였어요. 30년 전 화재로 실종된 아기의 사진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아기의 왼팔에 선명한 초승달 모양 반점이 보였어요. 태호는 자신의 왼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초승달 반점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태호는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어머니 저 누구예요? 가정부 출신인 어머니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말했어요. 태호야,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다. 그 순간 창밖에서 검은 차량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과연 태호는 누구일까요? 이 사건이 어떤 놀라운 반전을 불러올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믿기 어려운 실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말수는 눈을 떴어요. 55세의 말수는 벌써 20년째 이 저택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손질된 잔디와 분수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말수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원피스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주름이 생긴 얼굴이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주방이었어요. 최신식 오븐과 냉장고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미역국도 끓였어요. 계란도 삶았습니다. 김치와 반찬을 정갈하게 담았어요. 모든 동작이 능숙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거든요. 7시가 되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정우가 나타났어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재벌가의 장남이었습니다. 말순 씨,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도련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항상 이 시간이에요. 정우는 미소 지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한가윤이 내려왔어요. 38살의 우아한 여자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말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아침은 뭐예요? 미역국이랑 계란이요. 와,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가윤은 환하게 웃으며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수는 밥과 국을 날랐습니다. 정성껏 차린 상이었어요. 식사 중에 가윤이 말했어요. 말순 씨, 오늘 태우 예방접종 가는 날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물론이죠.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말순 씨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우리가 일할 때도 태우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잖아요. 말순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 일일 뿐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가윤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태우한테도 할머니나 다름없어요. 말순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우는 회사로 출근했어요. 가윤도 재단 일로 나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기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태호가 잠들어 있었어요.
생후 6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작은 손을 오므리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아기 침대 옆에 앉았어요. 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귀여운 얼굴이었어요. 우리 태호, 잘 자고 있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호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태호가 눈을 떴어요. 큰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일어났구나. 배고프지? 말순은 태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거실로 내려가 분유를 탔습니다. 태호를 무릎에 앉히고 젖병을 물렸어요. 태호가 열심히 빨았습니다. 말수는 태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 먹네. 우리 태호 건강하게 자라야 해. 분유를 다 먹고 태호가 트림을 했습니다. 말수는 태호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말수는 태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어요. 저택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태호는 유모차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기 봐, 태호야. 나비다. 하얀 나비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태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말수는 평화로웠어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후 3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문을 열었어요. 서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40살의 남자였어요. 정우의 동생이었습니다. 옆에는 아내 최인옥이 있었어요. 38살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순이 인사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인옥은 말순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형 있어? 회사 가셨어요. 그래. 그럼 형수는? 재단 일로 나가셨어요. 도진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옥도 따라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드릴까요? 말순이 물었어요. 인옥이 대답했습니다. 커피요. 아메리카노로. 네. 말순은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거실에서 도진과 인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 낳았다며? 응. 태오래. 웃기네. 애 하나 낳았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그러게. 결국 회사는 우리 거야.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말수는 커피 잔을 들고 거실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도진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하네. 죄송합니다. 다시 드릴까요? 됐어. 그냥 마실게. 도진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참 운 좋아. 이 큰 집에서 살고. 인옥이 말을 받았어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인데 말이에요. 회사 일 열심히 하시면 되죠.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진이 말순을 노려봤어요. 누가 물었어? 말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도진 부부가 일어섰어요. 형한테 전해줘. 우리 왔다 갔다고. 네. 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말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불길했습니다. 도진의 눈빛, 인옥의 차가운 말투, 모든 게 위험 신호였어요. 저녁이 되어 정우와 가윤이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도진이 다녀간 걸 알렸어요. 도진이 왔었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형님 계시냐고 물어보시고 가셨어요. 정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윤이 정우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그냥 인사차 온 거겠죠. 하지만 정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말순이 차린 음식이었어요. 불고기와 나물,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태호가 울었어요. 말순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가 볼게요. 가윤이 먼저 일어났어요. 태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태호가 울음을 멈췄어요. 우리 태호 엄마 보고 싶었구나. 가윤은 태호를 안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들 참 귀엽지? 정말 귀여워요. 가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도진의 방문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우와 가윤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말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차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불을 끈 채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커튼을 살짝 젖혔어요. 차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안에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나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말수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밤늦게 이 집 앞에 차가 서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눈빛,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리고 저 검은 차,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요. 말수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태호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윤이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말수는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뭔가 곧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창문을 닫았어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태호를 지켜야 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말수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을 웅크렸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태호를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짐이 얼마나 중요해질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택 어딘가에서 위험이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폭풍이 곧 몰아칠 거라는 걸요. 말씀만이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게 무너질 예정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정우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말순 씨, 오늘은 제가 태워 봐줄게요. 쉬세요. 괜찮아요, 도련님. 아니에요. 쉬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말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어요. 거실에서 정우와 가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도진이 또 왔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회사 지분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한테도 더 줘야 한다고. 가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돈이에요. 상속 때문이에요. 상속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회장직을 물려받잖아요. 도지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1시쯤 되었을까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쉰 하는 소리였습니다. 가스 새는 소리 같았어요. 말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였어요. 진했습니다. 도련님, 사모님, 소리쳤습니다. 정우와 가윤의 방문이 열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가스 냄새가 나요.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어요. 1층으로 갔습니다. 말순과 가윤도 따라 내려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어요. 부엌 쪽에서였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어요. 저택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태호, 가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말순도 뒤따랐습니다. 2층 복도는 연기로 가득 찼어요.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가윤은 옷으로 코를 막고 태호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가윤이 태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뒤에서 정우가 뛰어왔어요. 빨리 나가요.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네 사람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1층은 이미 불바다였어요. 계단으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정우가 소리쳤어요.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를 가리켰습니다. 모두 뒷문을 향해 달렸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윤이 기침을 했습니다. 태호를 꽉 안고 있었어요. 비상구에 도착했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빨리 나가요. 가윤이 먼저 나갔어요. 말순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뒷마당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저택 뒤쪽은 숲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리로 정우가 숲을 가리켰어요. 네 사람은 숲 쪽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폭발음이 또 들렸어요. 쾅! 저택의 일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숲속에 들어서자 가윤이 멈춰 섰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태호를 내려다봤어요. 태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태호. 괜찮아. 가윤이 태호를 달랬어요. 정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택이 불타고 있었어요.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연기가 검게 피어올랐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가스가 저절로 셀 리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한 거예요. 가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도진이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그럴 거예요. 날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서 숨어야 해요. 도진이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네 사람은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가 오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저택 앞에 소방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어요. 정우가 가윤과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여보, 우리 태호를 맡겨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도진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태호도 위험해요. 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우는 말순을 돌아봤습니다. 말순 씨. 네, 도련님. 태호를 부탁해요.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저한테요? 네.
말순 씨가 태호를 데리고 도망가세요. 도망가요? 정우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지는 태호를 찾을 거예요. 제가 죽으면 상속순이 1순위니까요. 그럼 도련님과 사모님은요? 우린 경찰한테 가서 사건을 신고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이에 태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세요. 제발 부탁해요. 가윤이 울면서 태호를 말순에게 건넸어요. 태호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가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 부탁해요. 태호를 지켜주세요. 말순은 태호를 받아 안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아니, 무거운 건 책임감이었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목숨 걸고요. 정우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당분간 쓰세요. 말순이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진을 조심하세요. 분명 우리를 노린 겁니다. 정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가윤이 태호의 볼에 입맞춤했어요. 눈물이 태호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태호,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사모님,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말순 씨가 계시잖아요. 가윤이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말순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금 가세요. 빨리요.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세요. 기차 타고 부산까지 가세요. 거기서 연락할게요. 네. 말순은 태호를 꽉 안았습니다. 돌아서려는데 가윤이 손을 잡았어요. 말순 씨, 우리 태호 잘 부탁해요. 네. 걱정 마세요. 말순은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우와 가윤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불빛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닦았어요.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태호는 말순 품에서 울음을 멈췄어요. 큰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태호야. 내가 지켜줄게. 말순은 태호를 꽉 안았어요. 숲을 빠져나와 도로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련님, 사모님, 살아계셔야 해요. 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태호는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 태호, 내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말순은 태호를 안고 내렸습니다. 매표소로 갔어요. 부산행 표 한 장 주세요. 돈을 내고 표를 샀습니다. 대합실로 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순은 구석 벤치에 앉았어요. 태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말순은 일어서서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기차에 올랐어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기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어요. 말순은 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태호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태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요. 기차는 밤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요. 하지만 말순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기차 안에서 말순과 태호만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 거라는 걸요. 아주 힘들 거라는 걸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태호를 위해서요.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요. 부산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말순은 태호를 안고 기차에서 내렸어요. 역 대합실은 한산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순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그을음으로 검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태호도 젖은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태호는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지? 잠깐만. 말순은 가방을 뒤졌어요. 분유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물을 받아 분유를 탔어요. 태호에게 젖병을 물렸습니다. 태호가 열심히 빨았어요. 말순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유를 다 먹고 태호가 잠들었어요. 말순은 태호를 안고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은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저렴한 여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낡은 여관이 보였어요. 간판에 해운여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나이든 주인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 있어요? 있어요. 하루에 3만 원이에요. 일주일 묵을 건데요. 그럼 20만 원 주세요. 말순은 봉투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20만 원을 세어 건넸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열쇠를 줬습니다. 3층 301호예요. 고맙습니다. 말순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까지 올라가니 숨이 찼습니다. 301호를 찾아 문을 열었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말순은 태호를 침대에 눕혔어요. 여기서 좀 쉬자. 말순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가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사하실까? 걱정이 됐습니다. 말순은 일어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중인 신호도 아니었어요. 그냥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윤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됐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자동 응답이 나왔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가 없다고? 정우와 가윤의 번호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말순은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정우와 가윤이 도진의 추적을 피해 번호를 바꾼 것. 다른 하나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호가 울었어요. 말순은 태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태호를 달래며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우와 가윤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했어요. 정우가 연락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말순은 여관에서 태호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분유와 기저귀를 사러 나가는 것 외에는 방에만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말순이 태호를 재우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를 돌려놔. 말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데리고 있는 거 다 알아. 애를 돌려놔.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알 필요 없어. 그냥 애만 돌려놔. 그럼 살려줄게. 말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싫어요. 절대 안 돌려줘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후회할 거야. 끝까지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찾았어. 날 찾았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말수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여관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불을 끈 채였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망가야 해. 지금 당장. 말순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태호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태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태호는 잠들어 있었어요. 미안해, 태호야. 조금만 참아.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뒷문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숨었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들이 카운터로 갔어요.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데리고 온 여자 봤어요? 3층에 있어요. 몇 호예요? 301호요. 남자들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태호를 꽉 안았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말수는 더 빨리 뛰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출발해 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기차역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남자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더 빨랐어요. 남자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지? 핸드폰이었습니다. 분명 핸드폰 추적을 한 거였어요. 말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연락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말수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매표소로 갔어요. 어디 가는 표 드릴까요?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대구요. 대구행 주세요. 돈을 내고 표를 샀습니다. 대합실로 갔어요. 기차를 기다리며 말수는 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미안해, 태호야.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올라탔어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부산이 멀어졌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연락처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은 아직 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결심했어요. 신분을 바꿔야겠어. 다음 날 대구에서 말수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개명 신청을 했어요. 이름을 박말순에서 김순자로 바꿨습니다. 주소도 허위로 등록했어요. 핸드폰도 새로 샀습니다.
선불폰이었어요. 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수는 김순자가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대구에서 조그만 원룸을 얻어 살았어요. 보증금 없는 월세였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태호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태호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순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수상한 차가 보였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말순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말순은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또 찾았어. 말순은 돌아섰어요. 어린이집으로 달렸습니다. 태호를 데리고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버스터미널로 가주세요. 이번엔 광주로 갔습니다. 그렇게 말순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전국을 떠돌며 사는 삶이요. 대구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천안으로, 한 곳에 석 달 이상 머물지 않았어요. 수상한 차가 보이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 바로 떠났습니다. 신분도 계속 바꿨어요. 김순자에서 이영희로, 이영희에서 최미숙으로. 태호는 그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돌이 되고 두 돌이 되었어요. 말수는 태호에게 엄마였습니다.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엄마나 다름없었어요. 태호는 말순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6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태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자꾸 이사 다녀요?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일 때문에 그래. 친구들이랑 계속 놀고 싶은데. 미안해, 태호야. 말수는 태호를 안아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호에게 정상적인 삶을 주지 못하는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숨어야 했어요. 태호를 지키기 위해서요. 다시 5년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11살이 되었어요. 말수는 이제 65살이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허리도 아팠고 무릎도 시렸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태호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85살이 되었어요. 태호는 31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함께였습니다. 말수는 가끔 생각했어요. 정우와 가윤은 어떻게 됐을까? 살아계실까? 대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태호를 지켜냈다는 것이요. 30년 동안 도망 다니며 숨어 살았지만 태호는 안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말수는 태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했어. 내가 잘한 거야. 하지만 알지 못했어요.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1살의 김태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했어요. 회사 일은 단순했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이메일 보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동료들은 태호를 좋아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했거든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민수가 물었습니다. 태호야, 너 고향 어디야? 태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경기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고향을 몰랐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말순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머니만 계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몰랐습니다. 말순이 정확하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태호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자꾸 이사를 다니는지, 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하는지, 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지.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퇴근 후 태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은 구로구의 낡은 빌라 2층이었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말순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85세의 말순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어요. 왔니? 배고프지? 조금요. 밥 차려줄게. 말순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였어요. 태호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시작됐어요.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대한민국 재벌가의 비밀 마이너스 30년 전 미스터리. 태호는 관심 없이 보고 있었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30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그룹 장남 부부의 실종 사건이었어요. 화면에 저택이 불타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뉴스 화면이었어요. 태호는 무심코 보고 있었습니다. 서정우와 한가윤 부부는 당시 생후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저택에 화재가 발생했고 부부는 실종되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기 사진이 나왔어요. 이 아기가 바로 서태호입니다. 당시 생후 6개월이었죠. 태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기 사진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아기의 왼팔이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아기에게 독특한 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왼팔 안쪽에 초승달 모양의 선명한 반점이 있었어요. 화면에 아기 팔의 반점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선명한 초승달 모양이었어요. 태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왼팔을 걷어 올렸어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이었어요. 크기도 같았고 모양도 똑같았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어요. 아기 사진과 자신의 팔을 번갈아 봤습니다. 똑같았어요.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나레이터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서태호는 화재 이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스터리로 남은 거죠. 태호는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가까이서 봤어요. 아기 얼굴도 자세히 봤습니다. 눈, 코, 입. 어릴 때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았어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반점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이런 반점은 매우 희귀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반점이 유전적 특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나레이터가 말했어요. 태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부엌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야, 밥 먹어.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계속됐습니다. 당시 서그룹 둘째인 서도진이 회장직을 승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혹이 제기됐어요.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는 의혹이었죠. 화면에 서도진의 사진이 나왔어요. 차갑고 냉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서도진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어요. 태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설마, 나야?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반점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태호야. 말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태호는 정신을 차렸어요. 네, 어머니. 왜 대답 안 해? 밥 먹으라니까. 지금 갈게요. 태호는 일어섰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먹어. 태호는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태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왼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이 반점이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그냥 반점이야. 아니요. 이게 뭔지 알고 싶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실종된 아기. 그 아기한테 이거랑 똑같은 반점이 있었어요. 똑같은 위치예요. 말순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누구예요?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태호야, 저 누구예요? 진짜 누구예요?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는 재벌가 장남의 아들이야.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에 내가 너를 데리고 도망친 거야. 태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왜요? 왜 도망친 거예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단다. 누가요? 내 작은아버지. 서도진이야. 태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말도 안 돼요. 진짜야. 그럼 제 부모님은요? 죽은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그날 밤 저택에서 화재가 났어. 내 엄마가 너를 내게 맡겼어.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안고 도망친 거야. 태호는 벽에 기댔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숨긴 거예요? 그래. 도진이 너를 찾으려고 했어. 전화도 왔고 사람들도 쫓아왔어. 말순이 일어나 태호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사 다닌 거야. 신분도 바꾸고 번호도 바꾸고.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저는 정말로 넌 서태호야. 서그룹의 적법한 상속인이야. 태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럴 수가. 말순이 태호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미안해, 태호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왜 안 말해주신 거예요? 내가 알면 위험할까봐. 그리고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했어. 태호는 말순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태호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계속 숨어 살아야지. 평생요?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 닫는 소리였어요. 태호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빌라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남자 셋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차가 있어요. 말순이 달려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찾았어. 우릴 찾았어. 어떻게요? 말수는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도망가야 해. 지금 당장. 어디로요? 일단 나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거칠게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 안에 있는 거 알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태호를 뒤로 밀었어요. 창문으로 나가. 어머니는요? 난 괜찮아. 넌 도망가. 싫어요. 쾅. 문이 강제로 열리려는 소리가 났어요. 말수는 태호를 창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가. 빨리. 어머니. 태호는 울면서 창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2층이었지만 뛰어내렸어요. 착지하면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아팠지만 일어나 뛰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간다. 태호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숨이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큰 길로 나왔어요. 사람들 사이로 숨었습니다. 뒤를 봤어요. 남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골목 구석에 숨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쳐야 하는지, 돌아가야 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이요. 3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결국 들켰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끝내야 해. 결심이 섰습니다. 돌아가서 싸워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태호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걷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갔습니다. 편의점을 찾았어요. 안으로 들어가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저희 집에 괴한들이 쳐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재벌 아들입니다. 믿어줄까요? 태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일단 어머니부터 구해야 했어요. 태호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골목을 지나 빌라 쪽으로 갔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검은 승합차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어요. 2층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거실에 남자 셋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태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말순 앞에 섰어요. 애가 어디 갔어? 모른다고 했잖아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30년 동안 숨겨왔잖아. 남자가 말순의 멱살을 잡았어요. 태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힘껏 밀어 열었어요.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손떼. 남자들이 돌아봤어요. 태호를 봤습니다. 저기 있네. 한 남자가 태호에게 달려들었어요. 태호는 옆으로 피했습니다. 소파 위에 쿠션을 집어던졌어요. 남자의 얼굴을 맞췄습니다. 다른 남자가 태호를 붙잡으려 했어요. 태호는 식탁 의자를 잡아 휘둘렀습니다. 의자가 남자의 팔을 쳤어요.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새끼. 세 번째 남자가 태호의 뒤로 돌아왔어요.
태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으, 태호는 숨이 막혔어요. 발버둥 쳤습니다. 태호야, 말순이 소리쳤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손이 묶여 있어 넘어졌습니다. 태호는 뒤로 힘껏 밀쳤어요. 남자와 함께 벽에 부딪혔습니다. 남자의 팔이 느슨해졌어요. 태호는 몸을 틀어 팔꿈치로 남자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남자가 신음하며 놓아줬어요. 태호는 앞으로 뛰어 말순에게 갔습니다. 손을 묶은 줄을 풀어줬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말순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들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 명이 태호와 말순을 둘러쌌습니다. 도망 못 가. 남자가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태호는 말순을 뒤로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뒤에 계세요. 태호야, 위험해. 괜찮아요. 태호는 남자들을 노려봤어요. 당신들 누구예요? 알 필요 없어. 우린 그냥 일하러 왔을 뿐이야. 무슨 일이요? 너를 데려가는 일. 남자가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재울 거야. 태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태호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낯익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서도진이었어요. 도진은 태호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30년 만이구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태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당신이 서도진이에요? 그래. 내 작은아버지지. 도진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30년 동안 잘 숨었더구나. 하지만 결국 찾았어. 왜요? 왜 저를 찾은 거예요? 도진은 비웃었습니다. 상속 때문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회사가 내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도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난 30년 동안 회장으로 살았어. 그런데 내가 나타나면 모든 게 무너져.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30년 전에도?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말순이 앞으로 나섰어요. 이 아이는 안 돼요. 죽이려면 날 죽이세요. 비켜. 도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30년을 고생했어요. 전국을 떠돌며 숨어 살았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젠 그만하세요. 제발이요. 늦었어. 도진이 남자들에게 눈짓했어요. 남자 하나가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말순이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남자의 힘이 셌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달려들었어요. 다른 남자가 태호를 막아섰습니다. 태호는 남자의 팔을 뿌리쳤어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남자의 턱을 맞췄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태호는 말순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도진이 앞을 막았습니다. 조카야. 도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 조용히 따라와. 그럼 저 할머니는 살려줄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도진이 태호에게 다가왔어요. 넌 선택해야 해. 내가 순순히 따라오면 할머니는 안전해. 하지만 저항하면 도진은 말순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 다칠 거야. 태호는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따라가지 마, 태호야. 어머니, 넌 도망가. 살아야 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도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선택해. 지금.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따라가면 죽을 거였어요. 하지만 저항하면 어머니가 위험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찰이야. 남자 하나가 창밖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죠? 도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일단 물러나. 하지만 지금 당장 남자들이 말순을 놓았습니다. 도진이 태호를 노려봤어요. 다음엔 피하지 못할 거야. 도진과 남자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는 말순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말순이 태호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떨리며 안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호는 경찰을 봤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기, 괴한들이 쳐들어왔어요. 괴한들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도망갔어요. 경찰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질러진 집안을 봤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가 아닌데요.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주변 수색 바랍니다. 용의자들이 도주했습니다. 네. 경찰이 태호를 봤어요. 일단 진술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태호와 말순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전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진 얘기도 재벌가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도가 들어왔다고만 했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어요. 말순과 태호는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순이 말했어요. 태호야, 우리 떠나야 해. 어디로요? 모르겠어.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뭐? 더 이상 도망 안 칠 거예요.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야?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요. 태호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이젠 끝내야 해요. 어떻게? 제가 누군지 밝힐 거예요. 태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서그룹에 가서 말할 거예요. 제가 서태호라고.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래도 해야 해요. 태호야. 어머니. 태호가 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젠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두 사람은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태호가 말했어요. 내일 서그룹 본사에 갈 거예요. 혼자? 네. 위험해. 괜찮아요. 태호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제 자리를 찾을 거예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준비됐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맞설 준비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태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태호는 정장을 입었어요. 평소 회사에 입고 가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설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김태호가 아니야. 서태호야. 거실로 나갔습니다.
말순이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밥 먹어. 네. 태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말순이 태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갈 거니? 네.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말순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뭐예요? 내 출생 증명서야. 30년 전에 내 어머니가 줬어. 태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을 열어봤어요. 노랗게 바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 증명서였어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태호. 부모 이름도 있었어요. 아버지 서정우, 어머니 한가윤. 태호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저예요. 그래. 말순이 다른 봉투도 꺼냈어요. 이것도 가져가. 화재 전날 찍은 사진이야. 사진이었습니다. 정우와 가윤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기의 왼팔이 보였어요. 초승달 반점이 선명했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부모님, 말순이 태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심해. 도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네. 태호는 일어섰어요. 서류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녀올게, 어머니. 잘 다녀와.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말순의 품이 따뜻했어요. 태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역까지 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걸었어요. 서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높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태호는 건물 앞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여직원이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예약 없으시면 면회 불가능합니다. 꼭 뵈어야 해요. 무슨 용건이신데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서도진 회장님과 여직원이 전화를 들었어요. 비서실입니다. 손님 한 분이 회장님 면회 요청하셨는데요. 잠시 후 여직원이 전화를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태호는 예상했습니다. 도진이 쉽게 만나줄 리 없었어요. 꼭 전해주세요. 서태호가 왔다고. 여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서태호요? 네. 여직원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서실입니다. 손님이 자기가 서태호라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직원이 태호를 봤어요. 증명할 수 있으세요? 태호는 왼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초승달 반점을 보여줬어요. 여직원이 숨을 들이켰어요. 잠시만요. 여직원이 전화로 뭔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태호를 봤습니다. 50층으로 올라가세요. 회장실입니다. 고맙습니다. 태호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0층, 20층, 30층. 태호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5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복도였습니다. 끝에 큰 문이 보였어요. 회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진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였어요. 강남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 도진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여기가 아무나 들어올 곳인 줄 아나? 도진이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 그럼 누군데? 태호는 가방에서 출생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저는 서태호입니다. 도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 진짜예요. 태호는 사진도 꺼냈습니다. 도진 앞에 놓았어요. 이 사진 속 아기가 접니다. 도진이 사진을 봤어요. 정우와 가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가정부 말순 씨가 30년 동안 보관했어요. 태호는 왼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초승달 반점. 사진 속 아기랑 똑같아요. 도진이 반점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태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30년 전 당신들 집에서 죽을 뻔한 아이예요. 당신이 불지른 그 집에서요. 도진이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계획한 거잖아요. 증거 있어? 증거는 이거예요. 태호가 자신을 가리켰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증거예요. 말순 씨가 저를 구해서 30년 동안 숨겨 키웠어요. 도진은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 같았어요. 넌 죽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안 죽었어요. 태호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제 자리를 찾으러요. 도진이 비웃었어요. 내 자리? 무슨 자리? 서그룹 회장이요.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친놈. 내가 뭔데 회장 자리를 요구해? 저는 서정우의 아들이에요. 적법한 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은 내가 결정해. 법이 결정해요. 태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DNA 검사받을 준비돼 있어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 밝힐 거예요. 도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넌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거야.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야. 경고야. 도진이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어요. 경비 불러.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 2명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내보내. 경비들이 태호에게 다가왔어요.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스스로 나갈 거예요. 태호는 도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돌아올 거예요. 증거 가지고요. 나가. 도진이 소리쳤어요. 태호는 돌아섰습니다. 사무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도진이 순순히 인정할 리 없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태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봤어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서그룹 법무팀 팀장 최민호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태호가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민호가 주위를 살폈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요? 여기선 위험해요. 태호는 최민호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까 회장실에 가셨죠? 네. 서태호라고 하셨죠? 네.
어떻게 아세요? 비서실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최민호가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짜세요? 정말 서태호세요? 태호는 출생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최민호가 읽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네. 반점도 있으세요? 태호는 팔을 걷어 올렸어요. 최민호가 반점을 받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시네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숨어 살았어요. 가정부 말순 씨가 저를 키웠어요. 왜 숨으셨어요? 도진이 저를 죽이려 했으니까요.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뭐요?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는 거요. 회사에서 다들 수군거렸어요. 증거 있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최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화재 다음 날 도진 회장이 바로 회장직을 승계했어요. 너무 빨랐죠. 태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 사람 막아야 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도진 회장은 30년 동안 회사를 장악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최민호는 한참 태호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네. 저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태호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도진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일단 DNA 검사부터 받으세요. 서정우 회장님 유전자 샘플이 회사에 보관돼 있어요. 정말요? 네. 임원 건강검진 자료예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알려야 해요. 여론을 만들어야 도진 회장이 함부로 못해요. 어떻게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태호는 최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어요.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DNA 샘플 구해 올게요. 네. 연락 주세요. 조심하세요. 도진 회장이 사람 보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태호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 됐어요. 도움받을 사람도 생겼어요. 정말? 네. 이제 시작이에요. 말순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판도가 뒤집힐 거예요. 혼잣말이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무엇이 오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태호는 최민호와 약속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최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태호 옆에 앉았어요. 기다리셨죠? 괜찮아요. 구하셨어요? 최민호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호에게 건넸어요. 서정우 회장님 DNA 샘플이에요. 머리카락이에요. 태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보관하세요. 이게 유일한 증거예요. 네. 최민호가 다른 서류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화재 당시 경찰 보고서 사본이에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태호는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화재 원인이 적혀 있었어요.
가스 폭발로 추정됨. 하지만 정확한 원인 불명. 태호는 계속 읽었어요. 서정우와 가윤 부부 실종. 시신 발견되지 않음. 아기 서태호도 실종. 태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신 걸까요? 최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신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럼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태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최민호가 생각에 잠겼어요. 정부 보호시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보호시설이요? 네. 만약 두 분이 도진 회장을 피해 숨었다면 정부 보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봐요? 제가 경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최민호는 시계를 봤어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태호 씨도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태호는 DNA 샘플을 들고 병원으로 갔어요.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이었습니다. 접수를 했어요. 젊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하시려고요? 네. 친자 확인이요. 샘플 있으세요? 태호는 봉투를 건넸어요. 자신의 머리카락도 뽑아서 같이 줬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려요. 급한데 빨리 할 수 있나요? 추가 비용 내시면 3일 안에 나와요. 그렇게 해주세요. 태호는 비용을 냈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민호였어요. 태호 씨, 저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경찰청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서정우와 가윤 부부 기록을 찾았대요. 정말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두 분 살아계세요. 태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살아계세요. 정부 보호시설에 계셔요. 어디요? 강원도 산속에 있는 비밀시설이래요. 신변 보호 대상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살아계세요? 네. 확실해요. 태호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경찰청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내일 만날 수 있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호는 주저앉았어요. 길거리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어요. 30년 동안 살아계셨습니다. 집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말순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왜 그래? 부모님이요. 제 친부모님이 살아계세요.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니? 네. 내일 만날 수 있대요. 말순은 태호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면서 기뻐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다음 날 아침 태호와 말순은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최민호가 운전을 했어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작은 건물이 나타났어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경비가 차를 세웠어요.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차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끝에 있는 방 앞에 섰습니다. 관리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서정우 씨, 손님 오셨어요.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칠순이 넘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알았어요. 사진 속 그 사람들이라는 걸요. 서정우와 한가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태호를 봤어요.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가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혹시 태호니?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윤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태호에게 다가왔어요. 정우도 일어났습니다. 가윤이 태호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태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우리 아기 맞구나. 가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우도 다가왔습니다. 태호의 왼팔을 봤어요. 반점이 있네. 초승달 반점. 정우의 손이 반점을 어루만졌어요. 우리 태호 맞아. 우리 아들이야. 세 사람은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소파에 앉았어요. 가윤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니? 태호는 말순을 돌아봤어요. 이분이 절 키워주셨어요. 말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우와 가윤이 말순을 봤어요. 말순 씨. 가윤이 일어나 말순을 안았어요. 말순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우도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아요. 제 일이었어요.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하고 나서 정우가 물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태호는 30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망 다니며 산 것, 신분을 바꾼 것, 가난하게 자란 것. 정우와 가윤은 듣다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윤이 태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호도 울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요? 어떻게 살아계셨어요? 정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화재가 났을 때 우리도 탈출했어. 하지만 도진이 사람들을 보냈어. 추적당하셨어요? 응. 1년 동안 도망 다녔어. 하지만 몸이 안 좋아졌어. 정우가 가슴을 가리켰어요. 화재 때 연기 많이 마셔서 폐가 안 좋아졌어. 내 엄마도 화상을 입었고, 가윤이 팔을 보여줬어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 정부 보호를 받게 됐지. 여기서 30년을요? 응. 정우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태호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찾으면 위험할까봐 참았어. 가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어. 내가 살아있기를, 건강하기를. 태호는 부모의 손을 잡았어요. 저 잘 살았어요. 말순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어요. 정우와 가윤이 말순을 봤어요. 말순 씨는 우리 은인이에요. 정우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됐어요. 네 사람은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어요.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도진 회장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해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진을? 네. 화재는 방화였어요. 살인 미수죠. 증거 있나요? 최민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당시 경찰 보고서예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정우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도진이 한 거야. 고소하실 수 있어요? 정우는 가윤을 봤어요. 가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정우가 태호를 봤어요. 너도 괜찮겠니? 네. 이제 끝내야 해요. 정우는 최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고소하겠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날 저녁 5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설 식당이었어요. 정우와 가윤은 태호 옆에 앉았어요. 태호에게 반찬을 계속 놓아줬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아들. 태호는 행복했어요. 평생 처음 부모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순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정우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정우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평생 함께 살아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가윤도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말순 씨 없었으면 우리 태호 없었어요. 은인이세요. 5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정우가 태호에게 물었어요. 태호야, 이제 뭘 할 거니? 회사로 돌아가야 해요. 도진을 끌어내려야죠. 위험하지 않겠니? 괜찮아요. 이젠 혼자가 아니잖아요. 태호가 부모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정우는 태호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의젓하게 컸구나. 가윤도 함께 안았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3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말순과 최민호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시설에서 잤어요. 부모방 옆방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부모를 만났어요. 꿈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어요. 도진을 끌어내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요.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올 거였어요.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시작이요. 태호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진짜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DNA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읽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태호는 서정우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어요. 태호는 결과지를 들고 최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왔어요. 99.99% 일치해요. 축하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증명됐네요. 다음은 뭐죠? 기자회견이에요. 언론에 공개해야 해요. 언제요? 내일 어때요? 제가 기자들 모을게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태호는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설에 있는 정우가 받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태호야. 무슨 일이야? DNA 결과 나왔어요. 일치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이니? 네. 이제 증명됐어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정우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태호야. 살아줘서 고마워. 아버지, 내일 기자회견 한다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최민호 씨한테 연락 받았어. 우리도 갈게.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제 숨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이었어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돼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에 태호가 섰어요. 옆에 정우와 가윤이 있었습니다. 말순도 함께였어요. 최민호가 사회를 봤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 아니 서태호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30년 전 실종된 서그룹 장남의 아들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태호는 DNA 검사 결과지를 들어 올렸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서정우 회장님과 친자 관계가 99.99%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검사 결과가 크게 나타났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 부모님입니다. 태호가 정우와 가윤을 가리켰어요.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일어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우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서정우입니다. 30년 전 화재로 실종됐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왜 숨어 계셨습니까? 기자가 질문했어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동생 서도진이 저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회견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정우는 서류를 꺼냈어요. 화재 당시 경찰 보고서입니다. 가스 폭발이 인위적이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화재 직전 제 동생이 상속 문제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은 회장 자리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들을 제거하려 한 겁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가윤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한가윤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가정부 말순 씨에게 맡겼습니다. 가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라고. 가윤은 말순을 돌아봤어요. 말순 씨가 30년 동안 우리 아들을 지켜줬습니다.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카메라가 말순을 향했어요. 저는 박말순입니다. 서그룹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재 그날 밤 사모님께서 태호를 제게 맡기셨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신고하면 아이가 위험했어요. 서도진이 찾아냈을 거예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신분을 바꾸고 전국을 떠돌며 숨어 살았습니다. 30년 동안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뉴스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서그룹 장남 생존, 30년 만에 귀환, 실종된 재벌 2세, 가정부 손에 자랐다. 서도진 회장, 방화살인미수 혐의. 뉴스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도진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서도진 씨,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영장이요?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도진이 발버둥쳤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많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도진의 아내 인옥도 체포됐어요.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 후 서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본사 대강당이었어요. 주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단상에 정우가 섰습니다. 옆에 태호가 있었어요. 정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서정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은퇴할 나이입니다. 정우가 태호를 가리켰어요. 제 아들 서태호를 소개합니다. 이 아이가 다음 회장이 될 겁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한 주주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젊지 않습니까? 경험도 없고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 아들은 30년 동안 고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가난을 이겨냈고 역경을 견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힘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주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서태호 씨가 적법한 상속인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어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찬성 95%, 반대 5%, 만장일치에 가까웠습니다. 서태호 씨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태호는 일어섰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나갔어요.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태호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재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주주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태호는 단상 아래를 봤어요. 정우, 가윤,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사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하나는 저를 세상에 보내준 부모님의 용기입니다. 정우와 가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년 동안 제 삶을 지켜낸 말순 어머니의 헌신입니다. 태호는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 어머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말순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정우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올라가세요. 당신도 주인공이에요.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태호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이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말순도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약속합니다. 태호가 주주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 회사를 바르게 이끌겠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정우와 가윤도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우가 태호의 어깨를 안았어요. 자랑스럽다 아들. 가윤도 태호를 안았습니다. 우리 태호 정말 잘했어. 말순은 뒤에 서려 했어요. 하지만 태호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같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사람은 함께 섰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었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었어요. 모두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저녁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빌려 가족 식사를 했어요. 태호, 정우, 가윤, 말순이 함께 앉았습니다. 최민우도 초대받았어요. 정우가 잔을 들었어요.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것을 축하하며. 건배. 5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식사를 하며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살아야지. 네. 태호가 물었어요. 한 집에서 살자. 우리 가족이랑 말순 씨랑. 말순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가윤이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말순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평생 함께 살아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태호도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 후 5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호는 중간에 섰어요. 정우와 가윤이 양옆에 섰습니다. 말순도 옆에 있었어요. 태호가 말했어요. 3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만났어요. 그래.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정우가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가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자. 우리 모두. 네.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으니까요. 5사람은 한참을 강변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인생이 맞았어요. 3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요. 서태호. 재벌 회장이자 부모의 아들이자 말순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정체성이 소중했어요. 태호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사랑해요. 모두. 우리도 사랑해. 4사람이 대답했어요. 5사람은 안 왔습니다. 함께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어요. 더 행복하게요. 더 당당하게요. 함께요. 1년 후였습니다. 서그룹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태호의 경영 아래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가 됐어요. 도진과 인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정우와 가윤은 강남의 새 집에서 살았습니다. 말순도 함께였어요. 태호는 매주 주말마다 집에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5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태호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신문사 인터뷰 있어요. 무슨 내용인데? 가족 이야기요. 우리 이야기. 좋네. 정우가 웃었어요. 말순이 반찬을 태호 그릇에 놓아줬어요. 많이 먹어. 네, 어머니. 태호는 행복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